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 10년. 그런데 버마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1824년부터 1885년까지 세 번의 전쟁. 코끼리 5천 마리로 대포에 맞섰고 왕조가 무너져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도를 10년 만에 무릎 꿇렸고 중국마저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버마는 달랐습니다. 6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결국 버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분열로 무너뜨렸습니다. 영국은 버마를 정복하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분할 통치. 버마족과 다른 민족을 갈라놓고 불교도와 무슬림을 대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벵골에서 수십만 명의 무슬림을 이지시켰습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00년 후 100만 명의 운명을 바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824년 2월 영국 동인도 회사 군대가 버마 국경을 넘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지만 오랫동안 이 땅은 버마로 불렸습니다. 11세기 이 땅에 파간 왕조가 세워집니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파간의 수도에는 4,000개가 넘는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황금빛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불경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간 왕조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에는 특별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부대입니다. 전쟁 코끼리 5천 마리. 높이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코끼리들이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코끼리 등에는 병사 셋이 탔습니다. 한 명은 코끼리를 조종하고 두 명은 활과 창으로 적을 공격했습니다. 적군이 코끼리 부대를 보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렸습니다. 파간 왕조는 이 코끼리 부대로 동남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버마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부대가 몽골군과 맞섰습니다. 비록 왕조는 무너졌지만 버마인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왕조가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마인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코끼리 부대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8세기 엉바웅 왕조가 버마를 통일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제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버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태국을 정복했고 라오스를 굴복시켰습니다. 버마 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주인이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서쪽에서 새로운 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 1757년 영국은 인도 벵골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1824년 영국과 버마의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두 제국이 마주친 것입니다.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버마를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 1824년 2월 버마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 영국 동인도 회사 영토를 공격한 것입니다. 버마 왕 바지도는 확신했습니다. 영국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5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60년간 계속될 줄은. 1824년 3월 5일 영국 동인도 회사가 반격에 나섭니다. 1만 명의 영국군이 버마로 진격했습니다. 버마 왕 바지도는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코끼리 부대 5천 마리, 보병 6만 명. 버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총사령관은 마하 반둘라 장군. 버마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코끼리를 타고 군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버마인이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코끼리들이 땅을 울리며 전진했습니다. 영국군은 처음 코끼리 부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짐승들이 갑옷을 입고 달려온다니. 하지만 영국군에게는 코끼리보다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대포입니다. 영국군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코끼리 무리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코끼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놀란 코끼리들이 방향을 잃고 돌진했습니다. 어떤 코끼리는 자기 편 병사를 짓밟았습니다.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마하 반둘라 장군은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코끼리를 진정시켜라. 코끼리 조종사들이 필사적으로 코끼리를 달랬습니다.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 대포는 계속 불을 뿜었습니다. 버마군은 용감했습니다. 대포 소리에도 물러서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대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2년간 계속됐습니다. 버마군은 한 치의 땅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825년 4월, 영국군이 마하 반둘라 장군의 본진을 포위했습니다. 장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영국군 대포가 본진을 향해 집중 사격했습니다. 그때 포탄 하나가 장군의 막사를 직격했습니다. 마하 반둘라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버마의 영웅이 쓰러진 것입니다. 장군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버마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장군이 죽자 버마군의 사리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왕은 새로운 장군을 보냈고 버마군은 다시 싸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버마는 지쳐갔습니다. 병사 1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코끼리 수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영국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마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영국군 또한 지쳐갔습니다. 1826년 2월 24일, 얀다보에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버마는 영토 일부를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아라칸 지역과 테나세림 지역, 그리고 배상금 100만 파운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버마 왕 바지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제1차 영국 버마 전쟁이 끝났습니다. 2년간의 전쟁, 수만 명의 죽음, 그리고 버마는 처음으로 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버마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조는 여전히 존재했고 수도 만달레이는 버마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버마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영토만 차지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버마인들은 우리가 만난 적 중 가장 용감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웠다. 26년 후, 영국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1852년, 26년이 흘렀습니다. 버마는 첫 전쟁의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파간 민, 젊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인도 전체를 장악했고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1852년 1월, 영국 상인 3명이 버마 양곤 항구에서 체포됐습니다. 버마 관리들이 영국 상인들을 구타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국은 이것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버마가 영국인을 모욕했다. 전쟁이다. 사실 영국은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버마의 남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852년 4월 5일, 영국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2만 명의 영국군과 인도 용병, 그리고 최신형 증기선과 대포. 파간 민 왕은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끼리 부대가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첫 전쟁에서 너무 많은 코끼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군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증기선을 타고 이라와디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버마군은 강변에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군함의 대포 앞에 무너졌습니다. 1852년 5월, 양곤이 함락됐습니다. 버마 최대의 항구 도시가 영국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파간 민 왕은 분노했습니다. 양곤을 되찾아라.
버마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화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버마군은 용감했습니다. 대포 소리에도 돌진했고 총알이 빗발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투마다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1852년 12월 영국은 버마 남부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하버마라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양곤을 포함한 비옥한 땅, 항구들, 쌀 생산 지역, 버마 영토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국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버마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간 민 왕은 영국과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땅을 빼앗겼을 뿐이다.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항복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것만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당황했습니다. 땅을 차지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버마 왕실은 여전히 북부에 존재했고 수도 만달레이는 버마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영국군 사령관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버마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버마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북부까지 진격하려면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영국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북부까지 진격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버마인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은 남부만 차지한 채 멈춰야 했습니다. 제2차 영국 버마 전쟁, 공식적인 조약도 없이 끝났습니다. 버마는 영토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왕조는 살아 있었습니다. 만달레이 궁전에는 여전히 버마 왕이 있었고 버마인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파간 민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잃었다. 하지만 영혼은 잃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33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버마는 북부에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복의 기회를. 1885년 영국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1878년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티보민, 버마의 마지막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티보민 왕에게는 강인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수팔랏. 그녀는 왕보다 더 강했습니다. 왕비는 영국을 증오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빼앗아간 침략자들. 그녀는 왕에게 영국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마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됐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잃었고 무역로도 차단됐습니다. 그럼에도 티보민 왕은 영국에 맞서려 했습니다. 1885년 왕은 프랑스와 접촉했습니다.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의 경쟁자였습니다. 왕은 프랑스와 손잡고 영국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분노했습니다. 버마가 프랑스와 손잡으려 한다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영국은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마 전체를 정복한다. 왕조를 없앤다. 1885년 11월 14일 영국군 1만 명이 이라와디 강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목표는 만달레이, 버마의 수도, 왕이 있는 곳. 티보민 왕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무기는 낡았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코끼리 부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비 수팔랏은 궁전 성벽에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영국 군함들이 강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는 철의 괴물들. 왕비는 외쳤습니다. 성문을 닫아라. 끝까지 싸운다. 하지만 버마군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대포가 만달레이 외곽을 포격했습니다. 버마군이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영국군이 만달레이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1885년 11월 28일 영국군이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왕비 수팔랏은 성벽 위에서 영국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비겁한 자들아, 정면으로 싸워라. 하지만 영국군은 대포로 대답했습니다. 포탄이 궁전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티보민 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군 사령관이 왕궁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면 왕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왕비 수팔랏은 소리쳤습니다. 항복?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왕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싸우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궁전이 파괴됩니다. 왕조 600년의 역사가 잿더미가 됩니다. 티보민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항복한다. 1885년 11월 29일 왕과 왕비가 궁전문을 나섰습니다.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왕비 수팔랏은 영국군 장교들을 노려보며 걸었습니다. 항복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왕과 왕비를 호위했습니다. 사실상 체포한 것입니다. 버마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왕을 보며 울었습니다. 티보민 왕은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땅을 지키지 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마차에 실려 항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태워졌습니다. 인도로 유배되는 것입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만달레이 궁전을 돌아봤습니다. 황금빛 지붕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버마의 마지막 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달레이 궁전에 영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600년 버마 왕조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1824년부터 1885년까지 60년간 3번의 전쟁. 버마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포에 맞서 코끼리로 싸웠고 영토를 빼앗겨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무너져도 자존심만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마는 완전히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강한 민족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60년 동안 3번이나 전쟁을 치른 백성들,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영국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1886년 1월 1일 버마가 공식적으로 영국령 인도의 일부가 됩니다. 완전한 식민지화입니다.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마인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60년간 3번의 전쟁을 치른 민족,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영국 총독부는 고민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무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버마인들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하나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분할 통치, divide and rule.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영국은 버마의 소수민족들에게 특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족, 샨족, 친족. 이들에게 군대와 경찰 자리를 주었습니다. 버마족은 제외했습니다. 버마족이 군대를 장악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군대의 70%가 소수민족으로 채워졌습니다. 버마족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우리를 배제하는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국의 목적이었습니다. 버마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것. 서로 싸우게 만들면 영국에 대항할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하나의 정책을 시작합니다. 아라칸 지역에 무슬림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아라칸은 버마 서쪽 해안 지역입니다. 지금의 라카인주입니다. 이곳은 쌀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비옥한 땅, 풍부한 강수량.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버마족은 농사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버마는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습니다. 승려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고 육체 노동은 천시했습니다. 영국은 다른 곳에서 노동력을 찾았습니다. 벵골,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벵골은 영국령 인도의 일부였고 인구가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무슬림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은 이들을 아라칸으로 데려왔습니다. 187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1900년대에는 수만 명, 1930년대에는 수십만 명. 영국은 이들에게 땅을 주고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쌀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벵골 무슬림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을 만들었습니다. 아라칸의 쌀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영국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버마족과 아라칸족 불교도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벵골 무슬림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이다. 벵골 사람이지 버마 사람이 아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왜 우리 땅에 그들이 사는가? 영국은 이 불만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이 영국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버마 불교도와 벵골 무슬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정체성. 같은 땅에 살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1930년대 아라칸에서 첫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에 작은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땅 문제, 종교 문제, 정체성 문제. 영국은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더 많은 땅을 할당했습니다. 불교도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영국은 무슬림 편을 든다. 우리를 무시한다.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때 이 벵골 무슬림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로힝야. 정확한 어원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칸의 옛 이름 로항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벵골어 로잉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버마인들은 이들을 로힝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벵골 사람들이다. 불법 이민자들이다. 버마 땅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들이다. 영국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분할 통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버마족은 소수 민족과 갈등했고 불교도는 무슬림과 갈등했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영국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몰랐습니다. 이 정책이 100년 후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지. 1940년대 세계는 다시 전쟁에 휩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공합니다. 1942년 일본군이 버마로 진격합니다. 이때 버마족과 로힝야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버마족은 일본과 손잡았습니다. 영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버마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장군이 일본과 협력했습니다. 반면 로힝야는 영국과 손잡았습니다. 영국은 로힝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도와 일본과 싸워라. 전쟁이 끝나면 너희에게 아라칸 땅을 주겠다. 자치권을 주겠다. 로힝야들은 영국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V포스라는 부대를 만들어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로힝야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됩니다. 버마족은 로힝야를 영국의 앞잡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배신자들. 우리가 일본과 협력해 독립을 위해 싸울 때 저들은 영국 편을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버마가 독립하면 저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3년 일본은 버마의 명목상 독립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괴뢰 정부였습니다. 일본군은 버마를 약탈했고 버마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아웅산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해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침략자다. 1944년 말 아웅산은 비밀리에 연합군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웅산의 버마 독립군이 일본에 총을 겨눈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합군, 즉 영국과 손잡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버마족은 또다시 편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로힝야가 영국을 도왔던 1942년의 선택, 그것은 버마족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영국이 심은 분열의 씨앗,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증오, 버마족과 로힝야 사이의 적대감. 이것은 100년 후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1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비극. 하지만 1940년대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편에 섰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100년 후 자손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60년간 3번의 전쟁. 버마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824년 코끼리 부대가 영국 대포에 맞서 돌진했습니다. 1852년 영토의 절반을 빼앗겼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885년 왕조가 무너졌지만 자존심만은 지켰습니다. 버마인은 한 번도 스스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결국 버마를 정복했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분열로 무너뜨렸습니다. 버마족과 소수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불교도와 무슬림을 대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벵골에서 수십만 명의 무슬림을 이주시켰습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분할 통치. 이것이 100년 후 100만 명의 운명을 바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942년 일본이 버마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버마족과 로힝야는 각자 다른 편을 선택했습니다. 버마족은 일본과 손잡고 영국과 싸웠습니다. 로힝야는 영국과 손잡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초를 겨눴습니다. 영국이 뿌린 분열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8년 버마가 독립했습니다. 영국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남기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증오. 버마족과 로힝야 사이의 깊은 증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누가 진짜 버마인인가? 600년 이 땅을 지킨 버마족인가? 아니면 영국 시대에 이주해온 로힝야인가? 이 질문은 70년 후 끔찍한 대답을 낳게 됩니다. 한 달 만에 1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비극.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